고시원에서 아드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자살로 추정됩니다. 우리 성우가 그럴 리 없어요. 절대 자살할 아이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급하게 화장했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냐고요. 다 말하면 너도 죽어. 성우방에서 발견된 섬뜩한 메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우가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서울 강서구 골목 깊숙한 곳,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지하 월세방에서 이말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건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65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일어나는 말순의 손은 세월만큼이나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집이구나. 말순은 작은 거울 앞에서 얼굴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살이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파출부로 일한 지 30년째 말순에게 하루는 집집마다 다른 사람들의 살림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고 낡은 옷을 입으며 말순은 성우를 생각했어요. 33살의 아들 장성우는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번번이 떨어지는 면접 때문에 성우의 어깨는 날마다 더 축 처져 보였어요. 하지만 말순에게 성우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아파트지만 말순이 사는 지하방보다 10배는 넓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었는데 남편은 대기업 과장,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었죠. 아줌마, 오늘은 화장실 청소 좀 꼼꼼히 해주세요. 어제 남편이 뭐라고 했거든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타일 하나하나를 문지르며 말순은 생각했어요. 저 젊은 아내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아들뻘인데 말순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하인을 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화내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무릎이 아파서 일어설 때마다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말순은 참았습니다. 성우 취업 준비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변기를 닦으며 말순은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 성우만 취업하면 그럼 이제 좀 편해질 텐데. 두 번째 집은 마포구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 남성의 집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쌓인 설거지와 빨래가 말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냄새도 지독했지만 말순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일은 수없이 겪어봤거든요. 싱크대 가득한 그릇들을 보며 말순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젊은 남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도 되나 싶었지만 말순 자신도 예전 젊었을 땐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그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성우를 혼자 키우느라 집안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말순은 성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우는 엄마는 나의 슈퍼우먼이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말순은 자신이 슈퍼우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 번째 집은 용산구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80대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인데 말순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만 받는 외로운 독거 할머니였죠. 말순아, 고생이 많다. 차라도 한잔 하고 가거라. 괜찮아요, 할머니. 얼른 집에 가서 아들 밥이라도 해줘야 해서요. 할머니는 말순의 말을 듣고 조금 부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아들이 있어서 좋겠다. 나는 혼자 이렇게 살다 죽을 텐데. 말수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자신에게는 세상에 내놔도 아깝지 않는 성우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말라빠진 손을 보며 말수는 자신의 미래를 봤어요. 언젠가는 자신도 저렇게 될 텐데 그때 성우가 곁에 있어 줄까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몸 잘 챙기세요. 할머니는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말순아.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말순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성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요즘 성우는 연락이 뜸했어요.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했지만 말수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지하철 의자에 앉아 말수는 성우가 어렸을 때를 생각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말수는 혼자서 성우를 키워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성우에게 좋은 옷도 사주지 못했고 학원도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성우는 공부를 잘했고 자상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대학교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우, 이번엔 꼭 붙는다 그랬는데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집 앞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방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습기까지 차서 몸이 으스스했어요. 보일러를 틀고 싶었지만 가스비가 부담스러워서 참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계란, 그리고 어제 남긴 밥이 조금 있었습니다. 말수는 성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성우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두고 싶었거든요. 김치찌개가 끓는 동안 말수는 성우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면접 준비서와 이력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성우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말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33살이 되도록 취업을 못한 게 자신 탓인 것 같았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말순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키는 크지만 어깨는 좁고 얼굴은 야위어 보였습니다. 면접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구겨져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라. 우리 아들 밥은 먹었니? 김치찌개 끓여뒀는데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배불러요. 하지만 말수는 이미 밥그릇에 밥을 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아무리 배부르다고 해도 엄마 눈에는 아들이 너무 말라 보였거든요. 김치찌개 냄새에 성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면접은 어땠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성우의 대답은 항상 그랬어요. 확신이 없고 자신감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그런 성우가 안쓰러웠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성우의 표정을 보면 말순도 같이 불안해졌습니다. 성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좋은 회사 꼭 들어갈 거야. 성우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과 피곤해 절은 어깨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직까지 엄마 손에 의지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자신은 아직도 이 모양이니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성우는 말순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손등의 반점도 많아졌어요. 65세의 나이에도 매일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자신만 바라보며 뒷바라지해주는 엄마를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응? 나 이번엔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진짜 올인할게요. 연락 자주 못할지도 몰라요. 말수는 수저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성우가 집을 나간다는 말이
왠지 불길하게 들렸어요. 성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결심한 듯 하면서도 슬퍼 보였습니다. 꼭 그래야 하니? 집에서 해도 되잖아.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성우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그러면서도 슬픈 표정이었어요. 말수는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아들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우가 마지막이라고 한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확고한 아들을 지지하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 알겠다. 몸만 잘 챙기고 가끔 연락해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우가 마지막이라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성우의 표정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요? 말수는 뒤척이며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정말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는 성우를 보며 말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마지막이 될 줄은 말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성우가 고시원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처음 한 주 동안은 간단한 안부 메시지라도 왔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바쁘겠지 공부하느라.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성우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말수는 마포구 원룸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성우의 연락은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성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성우야, 엄마다 밥은 잘 먹고 있니? 몸은 괜찮고? 바빠도 안부만이라도 전해줘라. 말수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자신도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수는 성우가 온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말순 시댁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이 집에 찾아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좁은 지하방 안으로 들어온 경찰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이든 경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노량진 고시원에서 아드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순간 말순의 귀가 멀어졌습니다. 경찰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유서는 없었습니다만 자살로 추정됩니다. 방 안에서 목을 매단 상태로. 아니에요. 우리 성우가 그럴 리 없어요. 말수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벽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신원 확인을 위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 발견됐어요? 오늘 오전 10시경입니다. 고시원 사장이 방문이 며칠째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말수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우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고시원에 가봐야겠어요. 경찰들이 말순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경찰차 안에서 말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성우가 그럴 리 없는데. 노량진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성우의 시신은 영안실로 옮겨진 후였어요. 말수는 영안실에서 차가워진 성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성우야.
말수는 성우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야윈 얼굴, 굳게 닫힌 입술. 말수는 성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왜 혼자 이런 생각을 한 거니? 담당 형사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최근에 아드님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취업이 안 돼서 성우가 힘들어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우가 정말 자살한 게 맞아요? 형사는 말순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현장 상황상 자살이 확실합니다. 방 안에서 혼자 있었고 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참, 그리고 화장 절차는 내일 진행됩니다. 네, 벌써요? 왜 이렇게 빨리? 고시원에서 며칠 지난 후 발견되어서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요. 말수는 황당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시신 인계도 제대로 하기 전에 화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제가 아직 장례 준비도 못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일 오전에 화장하고 유골은 오후에 인도해 드릴게요. 말수는 절망적이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말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조용히 성우의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살던 곳을 보고 싶었거든요. 고시원 사장은 말순을 보더니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동안 조용해서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성우 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성우의 방은 2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책상과 침대,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말수는 성우가 이런 좁은 곳에서 혼자 지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진작 찾아봐 주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책상 위에는 성우의 공부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성우가 정말 자살을 계획했다면 이렇게 정리정돈을 했을까요?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다 말하면 너도 죽어 말수는 순간 그 메모를 보고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우가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던 걸까요? 사장님, 우리 성우가 마지막에 누구랑 만났는지 아세요? 글쎄요, 친구 하나가 며칠 전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젊은 여자였어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품었어요. 성우의 친구를 만나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그 메모를 꼭 쥐고 있었어요. 성우의 죽음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말수는 지하방 계단을 내려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자살한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꼭 알아내고 말 거야. 성우가 자살할 리가 없어. 성우의 화장이 끝난 다음 날 말수는 작은 유골함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3년을 함께 살던 아들이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성우야, 정말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거니? 말수는 고시원에서 발견한 메모를 다시 꺼내봤어요. 다 말하면 너도 죽어. 이 글씨는 성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우의 글씨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말순이었거든요. 성우의 공책을 뒤져보니 정미연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장성우 어머니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성우 형 어머니시군요. 정말 놀랐어요. 미연 씨, 우리 성우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홍대 앞 카페에서 만난 정미연은
20대 후반의 깔끔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말순을 보더니 눈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 씨, 우리 성우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정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성우 형, 요즘 회사 계약직 하면서 뭔가 이상한 걸 캔 것 같았어요. 무섭다고 했어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서워? 뭐가 무서웠대요? 회사에서 나쁜 일을 하는 걸 봤다고 했어요. 개인정보 유출이랑 그런 거리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모른 척 하라고 했어요. 정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아, 우리 성우가 마지막에 너한테 뭘 줬니? 정미연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미연은 당황하며 말을 했습니다. 고시원 사장이 내가 성우 만나러 왔다고 했어. 그때 뭘 받았지? 정미연은 놀라며 포기하듯 가방에서 작은 외장하드와 공책을 꺼냈습니다. 성우 형이 회사 자료라고 하면서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세상에 알려달라고. 말순은 외장하드를 받아들이며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말순은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대기업 하청 IT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횡령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었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성우의 손글씨로 빼곡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업체에 팔고 있음. 팀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음.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말순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가 이거 보면 내가 세상에 없단 뜻이겠지. 미안해, 근데 진실은 꼭 드러나야 해. 말순은 공책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성우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어요. 성우는 자살한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남기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성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 없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성우 용감한 아이였구나. 말순은 성우의 유골함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정미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 자료 다시 돌려주세요. 왜 갑자기? 그냥 위험할 것 같아서요. 성우 형도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닐까요? 말수는 이상했어요.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했던. 정미연이 왜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미연아, 무슨 일 있니? 누가 뭐라고 했니? 아니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정미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아, 우리 성우는 단순히 자살한 게 아니야. 이걸 숨기면 안 돼. 내가 다 진실을 밝혀낼 거야. 어머니, 제발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말수는 불안했어요. 정미연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요? 그날 밤 성우가 다니던 회사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였고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성우야, 엄마가 직접 가볼게. 내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그곳을. 말수는 외장하드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게 성우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의 증거라는 걸 알고 있기에 더욱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몰랐어요. 이미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더 큰 위험이 다가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성우야, 엄마는 포기 안 해.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세상에 알릴 거야. 말순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성우의 증거를 확인한 다음 날
말수는 성우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로 향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의 그 회사는 생각보다 큰 빌딩이었어요. 성우야, 여기서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구나. 말수는 회사 로비로 걸어갔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여기서 일했는데 장성우라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 며칠 동안 회사 직원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모두들 말순을 피했어요. 그래서 말순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아들 장성우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손으로 직접 쓴 피켓을 들고 회사 앞에 섰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한 기자가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드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순은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성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 거니까요. 정말요? 정말 우리 성우 이야기 써주실 거예요? 말순은 기자에게 성우가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외장하드와 공책도 보여줬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료네요. 제가 기사로 써보겠습니다. 기자가 돌아간 후 말순은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기사는 나오지 않았어요. 기자에게 연락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카페에서 만난 정미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회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성우 형한테서 뭔가 받은 게 있냐고. 그리고 어머니가 1인 시위하는 거 알고 있다고 했어요. 말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회사에서 이미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정미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희 집에도 누가 다녀간 것 같아요. 물건들이 뒤져져 있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미연까지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말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계속 시선을 느꼈어요. 다음 날 말수는 고시원 CCTV를 다시 확인하려고 했어요. 사장님, 우리 성우 사건 당일 CCTV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게 경찰에서 가져갔는데요. 며칠 전에 재수사한다고 해서. 말수는 이상했어요. 경찰은 자살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재수사를 한다는 걸까요?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더 이상했어요. 담당 형사님 계신가요? 그분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럼 CCTV는요? 조사 끝나서 폐기됐습니다. 말수는 황당했어요. 며칠 전에 가져갔다고 했는데 벌써 폐기됐다니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서랍은 뒤져져 있고 가장 중요한 외장하드가 사라져 있었어요. 아, 안 돼. 성우가 목숨 걸고 지킨 증거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단순 침입절도 같은데요. 외장하드가. 뭐 그리 중요한 건가요? 제발 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할머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피해망상일 수도 있어요. 말수는 분노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도,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도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시원 CCTV를 어렵게 구해보니 성우의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은 정미연이었습니다. 말수는 정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연아, 성우 죽던 날 고시원에 갔었니? 그건 그냥 잠깐 갔었어요. 도와달라고 해서.
정미연은 말을 흐렸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왜 갔었니? 그냥 물건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하지만 정미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말순의 집에 괴한이 또 침입했어요. 이번에는 성우의 공채까지 사라졌습니다. 성우가 남긴 마지막 증거마저 없어진 거였어요. 성우야, 엄마가 너의 마지막 부탁도 지키지 못했구나. 말순은 성우의 유골함을 안고 울었어요.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말순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무너졌어요. 외장하드도 공책도 CCTV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성우의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말순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정미연이 그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말이에요. 모든 증거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매일 성우의 유골함 앞에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미연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정미연은 예전과 달랐어요. 옷차림도 훨씬 깔끔해졌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뭔가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미연아, 무슨 일이야? 정미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고? 성우 형 일로 계속 소동 피우는 거 말이에요. 사실 형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조현병 증상도 있었고요. 말수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뭐라고? 우리 성우가 조현병? 네. 혼잣말도 많이 하고 피해망상도 심했어요. 회사에서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미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성우는 멀쩡했어.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요즘 이상해요. 아들이 죽었다는 충격 때문에 피해망상이 심해지셨어요. 말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이제 그만 조용히 지내세요. 정미연이 일어서려 할 때 말수는 정미연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정미연의 손목에 비싼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이 시계 어디서 났어? 아, 이거요?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정미연은 당황하며 급하게 손목을 감추고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 기자가 말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장성우 씨 어머니께서 아드님 사망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음모론이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주변 지인들은 어머니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미연 씨라는 분이 저희에게 증언하셨는데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미연 씨는 장성우 씨가 평소 조현병 증상을 보였고 어머니도 아들 사망 후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기자는 마치 말순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며칠 후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아들 잃은 충격에 음모론 주장하는 어머니였어요. 장성우 씨는 평소 혼잣말이 심했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피해망상을 보였다. 어머니인 이말순 씨도 아들 사망 후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 주변에서 걱정하고 있다. 말순은 기사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우도 모독당하고 자신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아줌마 아들이 자살한 것도 감당 못하고 설치고 다닌다더라. 정신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말수는 견딜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성우의 유골함을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말수는 문득 예전 일이 생각났어요. 몇 년 전에 성우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일 말이에요. 성우가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해하자 말순이 몰래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성우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엄마도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성우야, 그때 엄마가 잘못했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더 외로워진 건 아닐까? 말수는 자책했어요. 혹시 자신이 성우를 정신병원에 보낸 것 때문에 성우가 더 힘들어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외로움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미연의 배신, 언론의 외면,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모든 게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너를 죽였구나. 엄마가 너를 믿어주지 못해서 말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미연의 배신이 가장 아팠어요. 성우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성우를 모독하고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수는 몰랐어요. 정미연이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입을 막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게 성우를 제거하고 진실을 묻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성우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성우의 유골함을 바라보니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정말 잘못한 거니? 정말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거니? 말수는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성우가 자살한 게 맞는 걸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말수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파출부 일도 나가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유골함만 바라보며 자책하는 나날이 계속됐어요. 성우야, 엄마가 정말 너를 죽인 거니? 그런데 어느 날 성우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성우가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캠코더 테이프 하나가 나왔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었어요. 화면에 어린 성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성우였어요. 엄마, 여기 봐요. 제가 그림 그렸어요. 어린 성우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그림에는 엄마와 성우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 슈퍼우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 말수는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테이프가 계속 재생되자 조금 더 큰 성우의 모습이 나왔어요. 중학교 때쯤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반에 나쁜 애들이 있어요. 약한 애들, 괴롭히는 애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할까요? 화면 속 말순이 성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성우야, 나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용감한 게 아니야. 때로는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해야 해. 그럼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릴까요? 그래, 우리 성우가 용감한 아이구나. 그 말을 들은 성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커서 나쁜 사람들 다 혼내줄게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말수는 화면을 보며 흐느꼈어요. 성우는 어릴 때부터 정의로운 아이였어요. 나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테이프 마지막 부분에는 성우의 혼잣말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빠 없이 저를 키우느라. 제가 빨리 커서 엄마를 도와드려야 해요. 나쁜 사람들한테서 엄마를 지켜드려야 해요.
말수는 테이프를 보고 깨달았어요. 성우는 끝까지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던 거였습니다. 나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우야, 내가 옳았구나. 엄마가 너를 잘못 알았어. 말수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어요. 성우가 정말 자살했다면 그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성우가 다니던 회사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혹시 장성우 어머니세요? 네, 맞아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성우와 같은 팀에서 일했어요. 말수는 반가웠어요. 드디어. 성우와 함께 일했던 사람을 만난 거니까요. 도영 씨, 우리 성우 마지막에 어떻게 지냈나요? 김도영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성우 형이 회사의 불법적인 일들을 발견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이에요? 어떤 일들이요? 개인정보 유출이랑 횡령이요. 성우 형이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도영이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뭐요? 회사에서 성우 형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협박도 했고요. 협박을 했다고요? 네. 조용히 하라고 아니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성우는 자살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영 씨, 그럼 우리 성우가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우 형이 죽기 전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도영아, 내가 만약 죽으면 자살이 아니야. 꼭 기억해둬. 말수는 눈물이 났어요. 역시 성우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이걸 드리려고 했어요. 김도영이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성우 형이 마지막으로 만든 파일이에요. 죽기 전날까지 편집하고 있던 영상이에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왜 이제서야 주시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회사에서 저한테도 경고를 했거든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럼 왜 지금은? 어머니가 1인 시위하시는 거 보고. 성우 형이 불쌍해서요. 이런 식으로 묻혀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와서 말수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성우가 직접 녹화한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성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일 거예요. 화면 속 성우는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있고 회사 임원들이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성우가 하나하나 증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저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절대 자살이 아닙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걱정시켜서 하지만 저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나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말수는 울면서 화면을 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말수는 확신했어요. 성우는 자살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성우를 죽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성우야, 엄마가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옳은 일을 하려고 했는지. 말수는 성우의 유골함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성우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그 정의를 실현해 줄게. 이제 말순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성우의 마지막 영상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말이에요.
성우의 마지막 영상을 본 말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지만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언론은 이미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렸고 경찰도 외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말수는 문득 성우가 말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던 말이요. 유튜브라는 게 있다고 했지? 말수는 성우가 알려준 대로 컴퓨터를 켰어요. 서툰 손놀림으로 유튜브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이름은 성우 엄마로 했어요. 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몰라서 한참을 헤맸지만 성우가 적어둔 메모를 보며 천천히 따라했어요. 제목은 우리 아들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장성우의 마지막 증언으로 정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처음 해보는 거야. 잘못되면 미안해. 영상을 업로드하는 동안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볼까요? 믿어줄까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10명, 20명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1000명, 그리고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상을 봤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회사가 이런 짓을 했다고요? 어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합니다. 말수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악플도 많았어요. 정신병자가 또 헛소리하네. 아들 죽은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쌍한 엄마. 말수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점점 퍼져나가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탐사보도팀입니다. 아드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말수는 기뻤어요. 드디어 진짜 기자를 만난 거니까요. 기자들은 성우의 영상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성우가 다니던 회사를 직접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시원 사장이 말순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CCTV 말이에요. 사실 삭제된 게 아니라 숨겨둔 게 있어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회사 사람들이 와서 협박을 했어요. CCTV를 없애라고. 그런데 양심상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서 백업을 해뒀거든요. 고시원 사장은 숨겨둔 CCTV 파일을 말순에게 건네줬어요. 어머니가 올린 영상 보고 용기가 났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CCTV 파일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가 죽은 날 마지막으로 성우의 방을 나선 사람은 정미연이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성우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인들이구나. 말수는 즉시 이 CCTV 영상도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목은 고시원 CCTV가 밝혀낸 충격적 진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자 인터넷이 들끓었어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언론도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미연이 진실을 자백했어요. 탐사보도팀의 추궁을 받던 정미연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얼마를 받으셨나요? 3천만 원이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업시켜준다고 했어요.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성우 오빠를 정신병자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라고. 정미연이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성우 오빠가 죽을 줄은 그냥 조용히 시키려는 줄 알았어요. CCTV에 나온 사람들을 아시나요? 회사 보안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우 오빠 방에 들어갔어요. 진실이 드러나자 경찰도 다시 수사에 나섰어요. 이번에는 진짜 수사였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줄줄이 체포됐고 보안팀 직원들도 잡혔어요. 그들은 성우를 협박하다가 실수로 죽게 만들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성우는 억울하게 죽었고 자살로 조작됐던 거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대기업 하청업체의 충격적 범죄 내부 고발자를 살해한 회사, 65세 어머니가 밝혀낸 진실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을 영웅으로 여겼어요. 아들을 위해 홀로 싸운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결국 사임했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았어요. 성우가 폭로하려던 개인정보 유출과 횡령 사건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말순은 성우의 유골함 앞에 앉아 말했어요. 성우야, 이제 됐지? 내 억울함이 풀렸어?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정의가 실현됐어.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어요. 성우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성우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진작 믿어줬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떳떳했어요. 성우가 자살한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됐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됐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우의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큰 사건이 되었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강화됐고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성우를 공익 제보자로 인정했어요. 성우의 이름을 딴 작은 기념비가 시민공원에 세워졌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내부 고발자 장성우를 기리며. 말순은 기념비 앞에 서서 성우의 이름을 읽어봤어요. 장성우, 이제야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울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너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른다. 내 아들 장성우, 너는 결코 혼자 죽은 게 아니었단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말순에게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어요. 방송국에서도 출연을 요청했고 심지어 영화 제작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성우 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순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사람들은 말순이 왜 그런 기회들을 거절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예전처럼 파출부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청소 일을 하세요? 네, 이게 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명인이 되셨는데.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명해진다고 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파출부 이말순입니다. 첫 번째 집은 여전히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였어요. 그 젊은 부부는 말순을 보더니 어색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예전에 너무 함부로 대했네요. 괜찮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말순은 예전처럼 무릎을 꿇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말순에게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요? 그냥 엄마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집인 마포구 원룸 주인도 말순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마워요. 저는 여전히 청소해야 하니까 일 좀 시켜주세요. 그 남자는 말순이 청소하는 동안 계속 도와주려고 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 번째 집인 용산구 다세대 주택의 할머니는 말순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말순아,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내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아이였는 줄 몰랐다. 미안해. 할머니는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내 아들처럼 용감한 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말순은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태도는 바뀌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65세의 파출부 이말순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아들을 위해 끝까지 싸운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하방에 들어와서 성우의 유골함을 바라보며 말순은 말했어요. 성우야, 엄마는 여전히 파출부야.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 왜냐하면 너 같은 아들을 둔 엄마니까. 그날 밤 말순은 성우가 어렸을 때 녹화한 영상을 다시 봤어요. 화면 속에서 어린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슈퍼우먼이에요.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성우야, 너도 엄마의 슈퍼맨이었어. 며칠 후 말순은 성우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출부 이말순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말순은 성우의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성우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처럼 평범한 청년이었죠.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말이에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말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성우 오빠가 그냥 조용히 있었다면 살아있을 텐데.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성우는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살았어요. 그게 진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말순은 성우의 유골함 앞에 앉았어요. 성우야, 오늘 내 후배들을 만났어. 다들 너처럼 착한 아이들이더라. 내가 보여준 용기가 그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을 거야. 말순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여전히 좁은 지하방이었지만 이제는 답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파출부입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세상을 바꾼 용사였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자랑스러움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성우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성우야, 엄마는 정말 제 슈퍼우먼이에요. 말순은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